자, 지금도 그러면은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것은 언론이 반드시 발굴하고 취재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이번 계엄의 출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속부와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예. 딱 요 세 사람이라고. 예. 그 나머지는 다 반대한 걸로 나옵니다. 예. 그죠? 뭐 신원식 안보실장이라든지 뭐 한덕수 뭐 국무위원들도 다 반대했다고 다 전하고 반대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계엄의 원인은 누굽니까? 윤석열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객관적인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윤석열의 뭐냐? 윤석열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와의 이상한 관계 이게 계엄의 진짜 원인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 약간 해설을 붙이는 사람들이 3대 중독이다. 중앙일보 김정하 논설위원이 초기에 쓴 글인데 3대 중독은 뭐냐? 권력 중독이다. 특수부 검사로서 이 아나무인적인 네. 행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한 거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예.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다가 거기에 빠져버렸다. 넌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성 음모론에 빠졌다는 뜻도 될 거고.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예. 알코올 중독. 이 세 개가 합쳐졌다. 여기에 플러스를 하면은 무속적 영향. 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독특한 캐릭터를 만든 것이고 여기에 그 부인이 견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더 강화시키는 영향을 했으면은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 둘 다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항상 생활을 같이 하고 하면은 거기서 뭐 스파크가 일어나든지 상승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저는 이번 계엄의 특징을 망상과 발작이란 말로 표현하거든요. 네. 망상에 의한 발작적 계엄이다. 예.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뭐 쉬운 이야기로 미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저는 그냥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할 하는데요.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고 뭐 저희들이나 좀 상식적인 사람은 당연히 김건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들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초반부터 언론에서 이렇게 딱 블락킹을 치면서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야당 때문에 줄탄핵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로 논리적으로 방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앞장선 게 이제 국힘 쪽이었고 오히려 국힘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은 당에서 뭐 출당까지 해야 되는 정도의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을 만들고 자,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너무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일종의 프레임이 되어가지고 바깥에 극우 극단 세력들이 나와서 막 준동을 할 때 선거 부정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언론이 그런 악행의 최선두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너무 이제 언론의 역할이 방기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뭐 그 점은 제가 뭐 여러 번 지적한 건데 예. 거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게 있죠.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공포감이죠.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즉 민주당 집권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다소 음모론자 편을 들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언론 쪽입니까? 아니면 언론. 국힘 지지자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국민이 다 마찬가지. 국민의힘이든지 일부 보수 언론이 예.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뭐 정당이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한 진영 논리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진영 논리가 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진영 논리는 반대말입니다. 이게 예.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뭐냐 물어보면은 저는 농담삼아 맨정신이라고 이러는데 예. 사실은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진영 논리죠. 예. 진영이란 건 뭡니까? 사실이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편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 이게 남북 간의 좌우 대결 또 대한민국 안에서의 좌우 대결 이게 이념적 대결이 진행되다가 보니까 진영 논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언론은 그 진영 논리의 틀 속에서 사실 중심의 보도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보도는 충실하게 하되 사설이라든지 논평을 통해서 그 언론사의 의견을 말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언론인데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민주당 계열이지만은 사실 보도는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설을 통해서는 나는 뭐 트럼프에 반대한다든지 나는 뭐 이번에는 우리는 바이든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언론의 연륜도 약하다가 보니까 이 사실 보도와 사설 이게 뒤엉켜 가지고 어느 한편을 들어버려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등장하고 나서 한국의 상당수 보수 언론이 박수부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네. 팬클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팬클럽으로. 그런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중요한 사안은 뭐 딱 제가 세 개를 든다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법적 권한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옮기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맨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언론이 보수 언론입니다. 왜냐? 이거는 보수적 가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자 맞습니까? 그 말은 뭐 운동권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네. 역대 자기를 포함하면 13명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왕적 권력이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그러면 권력을 자기 무슨 뭐 친족한테 넘긴 겁니까? 네. 뭐 말도 아닌 그런 걸 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오는 명분으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국방부로 옮기면은 지금 현존하는 이 위험성입니다. 국방부 장관실, 그 다음에 합참 대통령실이 그 수백 미터 안에 모여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또는 외부 세력이 미사일을 공격하면 한 방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뒤에 300m가 넘는 북한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북에서 미사일 쏠 때 가장 안전한 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치도 최고고 또 거기에 역사가 있잖아요. 77년대는 대한민국 역사가 거기 있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는데 그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다고 침 뱉고 나가면은 그때 흥분해야 될 사람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주체 세력인 보수 아닙니까? 근데 보수 언론이 왜 박수 쳤어요? 저는 줄기차게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 이거는 작은 천도에 해당하는 건데 네. 이걸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가 안 좋을 것이다. 네. 거의 저는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계속 줄기차게.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